1.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 변천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은 나라 이름 순서는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죠. 고조선을 세웠고, 그리고 고조선이 삼국시대가 됩니다. 세 나라로 갈라지죠. 고구려, 신라, 백제가 되고,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신라죠.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가 한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또 삼국으로 갈라집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후 삼국을 또 왕건이 통일을 해서 고려라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고려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 강점기 기간 중에 중국 상해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암기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의 사건입니다. 자, 임진왜란 1592년 4월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회적을 무찌른 3대 싸움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건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자, 7년에 걸친 외란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으며 경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자, 다음 발해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대조영의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 한양 사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세워졌던 사대문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도읍은 수도입니다.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숙정문을 제외한 동서남대문의 원래 이름에는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의예지가 한 글자씩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 동대문은 옛날 이름이 흥인지문이었습니다. 인이 들어가 있죠. 인. 그리고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들어가 있죠. 인의. 자,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했습니다. 예가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숙정문은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숙정문은 북악산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안 했겠죠. 그리고 서대문, 돈이문은 사대문 중에 소실되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보물 제1호, 그리고 남대문은 국보 제1호입니다. 자, 다음 묻고 답하기. 한국 역사의 흐름을 말해 봅시다. 자, 당군 왕금의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 그리고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 그리고 후 삼국시대, 이 통일신라가 1000년이 지나면서 또 삼국으로 갈라집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로 또 다시 갈라집니다. 이 후 삼국을 완전히 통일해서 고려라고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려는 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만주로 정벌을 가면서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북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양으로 내려와서 조선이라는 임금을 몰아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고종의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국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1948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 유물을 말해 봅시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신라는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부터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신라가 되죠. 자, 대표적 유물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말해 봅시다. 자, 왕건은 후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대표적 유물로는 고려 청자, 직지 심체 요절 등이 있으며 문익점이 목화 재배에 성공하여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음 조선의 건국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 봅시다. 1392년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유물로는 훈민정음, 치국이, 그리고 자경루, 앙부일구, 그리고 혼천이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화피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말해봅시다. 자, 이황입니다. 이황은 천원권에 있죠.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중국이나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이 5천원권의 이이. 자, 이이는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0만 양병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모두 다 봐두셔야 됩니다. 자, 세종대왕, 만원권이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고, 자, 이것도 문제죠. 오늘날과 같은 한국, 한반도 영토를 만들었던 왕은 언제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장영실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고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장영실의 과학기술로 발달로. 자,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또 하였습니다. 다음 신사임당입니다. 5만원권의 신사임당. 자, 이이의 어머니로서 이이 누굽니까? 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5천원권에 있는 이이. 이이의 어머니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자, 다음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자,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이 있으면 왼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죠?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동쪽으로는 또 일본이라는 또 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북쪽에 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러시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자,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왼쪽, 오른쪽, 북쪽 이렇게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서양이 동양을 침략하던 시기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의 침략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행하게 되었고 미국, 영국 등 다른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죠. 한일병합조약. 자, 일본의 한국 강점은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근대 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위에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2. 묻고 답하기.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자, 왼쪽으로 중국, 그리고 오른쪽에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 북쪽으로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자, 중국하고는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3.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입니다. 자,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3.1운동 이전에 해외에서 이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에 즈음하여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학생,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비폭력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진행되던 만세운동은 일본의 총칼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점차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3.1운동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상하이의 독립운동의 기지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1운동은 일본의 부당한 점령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2. 생각해 보기.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 봅시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전에도 많은 애국지사와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국민들의 모금으로 일본의 진 나라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고자 시행한 국채보상운동 등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어난 민족 항쟁 운동이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자주적인 항일 독립 운동이었습니다. 자, 임시정부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떠나 조국의 광복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때 주석이 김구였죠. 임시정부 주석이. 자,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자, 이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